골품제를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저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은 골품제라고 하는 거, 뼈골자에다 풍계품자, 그걸 제도로 만든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뼛속 깊이 넣는 달라. 당시 장보고가 딸을 왕실에 시집 보내지 못하고 난을 일으킨 배경에는 바로 이 신라사의 강고한 골품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골품제 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말로 듣고 뭐 이렇게 문제만 본 것 같은데 사실 정확히는 잘 몰라요.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네, 우선 모니터를 잠깐 함께 보시죠. 아, 이래서 색깔이 아까 그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구나. 제일 위에가 빨간 색깔이구나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신문제 사회이긴 하지만 조선시대도 그 시대에는 그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신분을 성취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안 되면 또 거기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었는데 신라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풍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능력과는 상관없이 딱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네, 자기 그렇습니다. 풍계에서만. 네, 그런 것이죠. 아 이거 진짜 요즘 말로 치면 빼박 힌트네요. 신분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김종민 씨가 예. 만약에 뭐 예. 서울에 있는 큰 집을 구입해서 살고 네, 살고 싶다라든가 싶- 혹은 뭐 이탈리아제 뭐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 네, 하고 싶은데. 돈만 있으면 사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일정 지위의 뭐 진골 내지 뭐 육두품 이상 되지 못하면은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그 몸에 달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계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용도로는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위법인 거죠.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진골 귀족인데 예. 저쪽에서 육두품이 온단 말이에요. 저보다 좋은 가방에다가 뭐 막 더 비싼 외제차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진골 기분 나쁘죠. 네. 나보다 타고난 신분은 낮은 놈이 저렇게 좋은 걸 가지고 다녀? 뭐 이렇게 그 진골 귀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 처벌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네, 그걸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사회가 바로 신라 사회였고 그 기반이 바로 골품제가 있었습니다. 야, 아니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도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장보고 출신이 미천하다고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몇 두품 정도 되는 거예요, 장보고는? 제가 딱 알 수 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드라마를 촬영할 때 입었던 복장을 보시면은 네.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장복 어린 시절. 혜신. 네. 백성현 씨가 어머, 진짜 애띠다. 저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인데 네. 왜 20년 전. 똑같으시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적대기를 입고 있죠. 많이 꼬질꼬질합니다. 아, 저 때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은 촬영을 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아무 데나 누워도 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 옷이 더 더럽거든. 네, 낮잠 자. 바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연기하고. 근데 저건 변장한 왕자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빛이 나 빛이 나. 네, 빛이 얼굴에 빛이 나요. 진짜 왕인데. 저렇게 잘생긴 거지는 보기 힘들어요. 완도가 자연광이 좋아가지고. 저거는 평민보다 밑인 것 같은데 훨씬. 그죠? 천민? 천민입니다. 네, 누가 봐도 천민. 천민이에요. 네. 네, 맞아요. 저 골품제 등급 안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근데 그런 장보고를 왕실이랑 사돈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아이 신라에서 이거 어떻게 뭐 족보를 뭐 쓸지도 알 수 없고 걔네들 입장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급이 맞는 그게 아니었네요, 애초부터. 근데 어떻게 그 대화가 성사가 됐을지. 그렇죠. 이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은데 저렇게 천민 출신이면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뭐 거의 왕족인데 왕이 계승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래도 대등하게 왔으니까 대화가 됐고 한 거잖아요. 이 어떻게 이 올라온 거예요, 장보고는? 네, 사실 장보고가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하자면은 장보고의 어린 시절로 우리가 일단 올라가 봐야 됩니다. 대략 섬에서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이 장보고는 네. 어쨌든 그 젊은 시절부터 활도 잘 쏘고 무예도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기어도 결국에는 그 신라에서 출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20대 초반쯤에 아주 일생일대에 큰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성현 씨가 그 무렵에 장보고를 연기하셔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무렵에
기회의 땅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이 됩니다. 당나라 군에서 외국인을 받아주는 근데 그것도 분이었어요. 궁금하다. 사실 군인은 좀 받기 힘들잖아요, 외국인. 그렇죠. 평상시엔 그렇죠. 네. 근데 마침 당나라가 당시에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절도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거의 독립적인 권력을 유지하면서 당나라 중앙 권력은 이 절도사들과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중앙에서도 많은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 사람만 가지고는 모자란 겁니다. 예, 외국인 용병까지도 막 이제 데려와요. 예, 특히 외국인들이 잘 싸우거든요. 잘 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이 장보고가 이 시기 당나라를 딱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있으면은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능력에 의거해서 출세하기가 쉽습니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말을 타고 창을 쓰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 이게 기록에 있어요. 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면은 아마 당나라 조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고 아마 장보고의 공을 높이 사서 거의 1000여 명 이상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장수인 무령군 소장이라고 하는 지위에 장보고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 박사님, 네. 그 당시에 이 뭐 이렇게 그 무령군 소장, 당나라 소장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계급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네. 소위 이제 천인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대장급입니다. 아, 연대장. 1000명을 다룰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연대. 굳이 계급으로 말하자면 대령급일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직접적인 해석이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여단장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원스타까지도 뭐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령 얼굴 한 번 못 보고 제대한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능력을 갖고 그 신라 시대의 그 골품제에 갇혀 있었으니 사실 장보고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진짜. 얘네는 뭐야? 아니 쟤는 진짜 개차반인데 그냥 태어나길 잘 태어나가지고 너무 잘 사는데 나는 진짜 막 이렇게 능력 있고 뛰어난데 진짜 너무 짜증 날 것 같아, 진짜. 예, 신라였다면은 장보고가 절대 오를 수 없는 군대 계급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오른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나옵니다. 네? 왜요? 이게 내가 여기서 군인으로 있는 것보다 바다에 더 큰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당시 흠덕왕한테 아련을 요청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신라 중대였다면은 장보고가 왕을 아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신분이 아련할 필요도 너무. 없고. 예. 자, 근데 장보고가 딱 와서 흠덕왕한테 제가 그 남해안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군사를 일정하게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시면은 신라와 주변 지역 간의 국제 무역 그거를 제가 관리해주고 노비로 이제 사람 잡아다 판다든가 이런 것도 없도록 제가 다 장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이면에는 지금 진골 귀족들 때문에 힘드시죠. 예, 그 도전이 없도록 제가 군사하고 자금도 원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제안도 아마 뒷배경으로 있었던 것 왕한테 같아요. 딜을 대단하다. 그냥 골품제로 써가는 신라의 그냥 아주 단단한 동아줄이 찾아온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한마디로. 뭐 신라 이게 조정에서는 뭐 왕으로서는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제약이. 예. 그렇죠. 신라 왕실과 귀족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돈하고 군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장보고를 어쨌든 자기들로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보고도 이 사람들의 권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장보고는 결국 흠덕왕으로부터 일정하게 대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일단 청해진 대사로 임명이 돼요. 관직이. 관직 좋은 거 아닌가? 청해진 대사 멋있잖아요. 네, 아까 그 김우징이 신무왕이 되면서 급하게 장보고한테 관직을 무슨 장군 이런 거 줬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게 뭔가 신라 쪽에서 급조한 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당시에 신라의 그 일상적으로 진골 귀족들한테 주던 정식 관등이나 관직으로 존재하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즐겨봐 이 채널.